예, 그래서 한국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기업들인데,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이 처한 기업의 환경과 환경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CEO가 변화하는 환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변화하는 흐름을 잠깐 잘못 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패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잠깐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 매출액 몇백억 되고 뭐 300억, 500억 정도 되고 직원들이 한 100명, 200명 되는 어느 기업에서 회사에서 잠깐 판단을 잘못하든지 제품을 잠깐 잘못 만든지 서비스를 잘못 이해를 했을 경우에는 무너지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산업의 패턴들이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또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칭찬을 했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하는 데는 불과 2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10년 이상 핸드폰 시장은 거의 전 세계 수천 가지의 핸드폰을 종류를 만들고 전 세계 시장 한때는 70%, 60%를 장악했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하는 데는 불과 2, 3년 만에. 핸드폰이라는 걸 만드는 일종의 제조, 그 속에도 서비스업도 포함됩니다만 세계적인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하는 데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들이나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흐름을 잠깐 잘못 읽어버리면은 굉장히 무너지는 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소니라는 세계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소니라는 회사는 워크맨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너무 비싸서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소니 비슷하게 만드는 삼성의 워크맨을 저는 잠깐 샀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소니 텔레비전이라든지 전자제품 계열에서는 전 세계에 아마 거의 압도적으로 1위였던 업체였죠. 지금은 소니가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죠?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이 제품들 중에서 혹시 소니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잘못 읽었을 경우에, 흐름을 잘못 읽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최근에 비행기 엔진을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을 하는 GE라는 회사가 최근에 스스로 회사를, 그러니까 엔진 제조, 굉장히 정밀 기계를 만드는 회사죠. 그 GE가 최근에 지향하기를 우리를 더 이상 제조업체로 부르지 마라. 그럼 뭐냐 니네는 했더니 우리는 서비스업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죠. 비행기 엔진을 만들면서 뭐 1000억을 받던 걸, 아니에요. 비행기 엔진은 그냥 300억 주고 팔아요. 그러고 나서 엔진에도 그럼 뭘 다느냐? 엔진에는 센서를 다는 거예요. 센서를 달아가지고 엔진이 여러 엔진이 한 단순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각 부품별로 중요 부품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부품의 마모도라든지 고장이라든지 메인테이넌스, 그러니까 그 제품 이후에 사후 유지 보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배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주력 회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제조업체로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GE 같은 경우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어서 1000억, 2000억 벌어들이는 것보다 엔진은 300억, 500억 주고 아주 싼 값에 팔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로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들이는 회사로 변신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GE같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도 변신을 하는 거죠. 우리를 더 이상 제조업체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GE가 아직도 계속 혁신을 하고 변신을 하면서 살아남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뀐 거예요? 2차 제조업체에서 3차, 특히 AI가 기반한, 특히 인터넷이 기반한, 그러니까 3차와 4차가 결합된 소프트웨어, 특히 엔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업체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만들다가 만드는 건 아무 나라에서 만들어. 그 대신 유지 보수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의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삼성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만드는 가장 큰 공장이 어디냐면 베트남에 있어요. 또 한국에도요. 한국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업체를 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 한국에는 핸드폰을 만드는 R&D 관련된 핵심 연구소는 한국에 있고 나머지 다 해외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변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는 산업의 변화되는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변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사가 갈려있고 이 기업들이 생사를 찾는 게 제대로 찾는 업체들이 많으면은 그 나라가 급부상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급격하게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추락하는 속도가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라는 백화사전을 만드는 세계적인 업체가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을 갔는데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한참 자랑해가지고 봤는데 벽 전체가 백화사전으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걸 다 누가 보나 이러면서 입만 벌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백화사전이 뭘 의미하냐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럼 누가 봐요? 누가 보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200년 이상 되는 세계적인 백화사전으로 최고의 업체예요. 백화사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종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요즘 같은 벤처죠. 뭐 세계적인 롤스로이스 차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에서는 그랬던 업체인데 처음에 이제 인터넷 사진이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모르는 걸 단어를 찾는다든지 뭐 이게 아니면 모르는 용어를 찾는다든지 했을 때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은 초기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도 회사가 좀 배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터넷 사전도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의 최고 경영자들하고 위에 고위자가 뭐냐면 야 그래봤자 야 누가 사전하면 우리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을 봐야지 무슨 인터넷 백화사전이 그게 만들어봤자 뭐하냐 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진출을 안 했어요. 그 200년 이상 된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몇 년 전에 팔렸어요. 1파운드에 팔렸어요. 그때 당시 1,600원에 팔렸어요. 200년 역사된 브리테니카 백화사전도 그렇게 뿌리가 깊은 그 백화사전을 만드는 회사도 결국에는 1파운드에 팔렸어요. 뭘 못했어요? 흐름을 읽지를 못해서. 그와 유사한 회사는 많죠. 소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뭐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해봤자 지금 매출액이 삼성이 훨씬 더 많아요. 옛날에는 삼성이 소니의 거의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업체, 10분의 1도 안 되는 업체였는데 지금은 삼성이 여러 사업 다각화하고 반도체도 하면서 세계적인 회사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소니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됩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같은 회사가 뭘 이상한 거 이것저것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핵심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지금 소니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심지어는 아까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망하는 데는 한 10년 걸렸어요.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 회사가 망하는 데 2, 3년 걸렸어요. 앞으로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불과 1, 2년 만에 망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또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빠르게 변하는 업체가 어디 있나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잠깐 경험했던 적이 있죠. 메디슨이라는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최고의 업체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메디슨 이민화 회장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들어서 벤처 기업으로 어마어마한 큰 성공을 이뤘죠.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해가지고 16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그분의 순 자산액이 1조 8천억이었어요. 부의 순위가 2위, 3위 이랬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그 다음에 2등, 3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메디슨이 무너지면서 그분이 수천억의 부채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변화되는 흐름을 잠깐 못 읽었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굉장히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내가 우선 변화되기 전에 변화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던 게 뭐냐면은 자 뛰고 나서 생각하는 거냐 생각하고 나서 뛸 거냐 뛰면서 생각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면은
또 여러분이 회사를 자문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다를 어떻게 자문할 거예요? 자,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들을게요. 옷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 자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의류 제조를 회사죠. 그럼 몇 차 산업이죠? 의류를 제조하는 건 2차 산업이에요. 유통해서 판매하는 건 3차예요. 그 자라는 2차와 3차에 접목되어 있는 회사를 할 수 있죠. 이 자라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4차 산업에 해당되는 3차 산업 인터넷이나 정보를 적시적시 계속해서 수집을 해요. 기계가. 사람과 기계가 결합되어서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수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 이태리 회사인데 전 세계 정보를 한 군데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글로벌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아시아, 뭐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정보를 계속 수집해요. 누가요? 빅데이터 컴퓨터가. 빅데이터의 핵심은 뭐예요? 빅데이터는 4차 산업 AI의 핵심이에요. 데이터가 있어야 행동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을 하느냐? 소비자의 수요와 패턴과 행동과 생각을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의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로컬에서 아시아와 관련된 건 아시아, 한국과 등등에 관련된 나라들. 그리고 물건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역별로 특화해서 만들어요. 아, 이 제품은 좀 많이 만들고 이 제품은 적게 만들고 적시적시 소화를 하고 적시적시 풀어요. 그럼 재고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조업체인 의류를 제조하는 2차 산업인 의류가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섬유산업이 기초였듯이 섬유산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자라라는 회사가 지금은 뭘로 변신했냐면은 우리는 이미 제조업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무슨 업체나? 3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AI를 기반한 회사야. 그래서 이 자라라는 회사의 CEO가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이에요.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한때는 지금도 세계 1, 2, 3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 하시죠. 무슨 회사예요? 아마존 회장이죠. 그다음 빌 게이츠, 아만시오 오르테가 자라 회장이에요. 이 세 사람이 전 세계 부의 1, 2, 3위를 계속해서 각축을 하고 있어요. 아만시오 오르테가 한때 1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의류 제조업체로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의류 제조업체였는데 AI를 빅데이터를 접목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로 변신한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자기 회사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우리는 패스트 패션이다. 4차 산업에 기반한 AI에 기반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패스트 패션이다. 고객의 수요를 계속 파악을 하고 고객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해고 1순위가 뭐냐면은, 자라 해고 1순위가 뭐냐면은 자기 컨셉을 고집하는 사람이 해고 1순위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객의 컨셉이 아니라 무슨 컨셉에 맞는 옷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고객의 니드에 맞는, 고객의 필요에 맞는, 고객이 요구하는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 아이디어를 거기다 구상하지 말고. 그래서 인재상이 변했죠. 무슨 인재네요? 굉장히 플렉시블한 인재. 나는 이게 철학이다. 그 철학 필요 없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하든지 다른 회사 가라. 우리 회사 필요 없다. 우리 회사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디자이너는 고객의 니드를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그런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물며 가장 기초적인 옷을 만드는 의류업체도 뭘로 변신한 거죠? 4차 산업을 접목한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만들어서 다시 전달하는 업체로 변신한 이런 업체들만 살아남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죠. 기업 환경은 어떻게,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며 내가 되어 있는 이 제조업과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죠?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